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 구독자들에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를 이번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마케팅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아트 핸들러라는 게 어떠한 직업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저의 소소한 좀 일상들,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젊은 편인데 젊은 대표의 약간 이런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하고자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구독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앤아웃 아트 로지스 대표 김설환이라고 하고요. 인앤아웃 아트는 아트 핸들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품 전문 운송업을 종사하고 있고요. 국내 해외 미술품에 대한 관련 모든 운송 설치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설환이라고 합니다. 아트 핸들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갤러리, 아트페어, 박람회,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전시를 하시는 것들만 보셨을 텐데, 이제 그 외적으로 작품을 운송하거나 설치를 맡아주고, 그리고 이 미술품들이 해외로 나가서 또 해외 아트페어를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 아트 핸들러들이 이런 전문적인 기술로 미술품을 핸들링해서 뭐 운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운송하고 설치해준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나이가 젊으신데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아트 핸들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되게 매력적이었던 직업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테고, 그리고 미술품이 어떻게 이동을 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했을 텐데, 저도 사실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때 되게 호기심을 갖고 이 업을 뛰어들게 되었고, 조금씩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직접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요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트 핸들러라는 직업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일과라기보다는 이제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텐데, 이제 국내의 작업 과정과 해외의 작업 과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의 작업 과정은 일단은 물론 상담을 무조건 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개인전인지 미술관인지 박물관인지를 먼저 어떤 작업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자재를 챙겨서 픽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작품을 소프트 패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 장소로 가서 미술품을 하역하고 포장을 회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또는 큐레이터님 또는 학예사님들과 소통을 하여 미술품을 설치하는 게 국내 주 업무고요. 해외 주 업무는 수출 수입, 어디 나라로 가는지를 먼저 상담을 하고 미술품을 픽업을 해서 2차로 저희 인앤아웃 스토리지에 들어와서 2차 디테일링과 우드 크레이트 포장 공정을 맞춘 후, 그리고 나서 공항 또는 해상으로 갈지를 고객님들과 소통을 한 후 거기에 맞춰서 포워딩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있고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매 순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아트 핸들러라는 직업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 예를 들면 매번 새로운 선생님들과 대면해야 되고, 새로운 작품들과 조우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들을 어떻게 포장할지, 어떻게 안전하게 운송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도 쉽다라고는 솔직히 말은 못 하겠고요. 어려웠다가 맞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이.
그러면은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가 떠오른다기보다는 매 순간순간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신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술품은 사실 고가의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님도 이 작품 하나를 그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거고, 그리고 그 작품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갤러리들이나 그 학예사님들, 큐레이터님들의 여러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중요하다면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부분이잖아요, 설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더욱더 안전한 방법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지 뭐 자신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뿌듯할 때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사실 전시회의 맨 처음을 본단 말이에요.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벽에 소통을 해가면서 작품을 한 점 한 점 한 점 걸면서 그림을 채워나간다고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 설치가 정말 잘 마무리가 됐었을 때, 안전하게 운송도 되고 설치도 완벽하게 되고 그랬을 때 되게 항상 뿌듯한 것 같아요. 성취감도 생기고. 네. 아트 핸들러라는 직업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섬세함인 것 같아요. 섬세함, 그리고 꼼꼼함.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고가의 품목이고 이 사람의 노력과 결실이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성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남들이 못 보는 점을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도 먼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꼼꼼함하고 섬세함만 있다라고 하면 이 직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트 핸들러로서 뿐만이 아니라 젊은 대표로서도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일을 하시다가 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트 핸들로서의 삶으로서는 괴롭고 힘들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의 삶으로 가면서 조금 많은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더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겨웠던 부분은 있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는 생각은 혹시 그렇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로서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는 저는 항상 하나의 또 꿈이 있었던 게 유튜버의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랑 주시면서 한 번쯤 저희 직업도 궁금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버로서 조금 인지도가 생기면 아트 핸들러 하면은 아트 핸들러 썰이 생각나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응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요. 추가로 아트 핸들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저의 채널을 보시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업로드를 저희가 할 텐데, 뭐 아트 핸들러적인 삶도 있고 저의 젊은 대표로서의 삶도 보여줄 거고, 그러면서 약간 유쾌한 제 일상 모습도 담길 텐데요. 재밌게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